당신은 지금 누구와 비교하고 있습니까? 친구의 연봉인가요? 옆자리 동료의 성과? 소셜미디어 속 누군가의 여행, 집, 몸매, 삶? 혹시 아침에 눈을 뜬 순간부터 이미 남과의 거리를 재고 있진 않았나요? 우리는 매일 무의식적으로 순위를 매깁니다. 나보다 앞선 사람과 뒤처진 사람을 나누고 그 사이에서 조용히 자존감을 흔들리게 두죠. 더 잘나가는 사람을 보면 질투가 일고 더 못나 보이는 사람을 보면 조금 안도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죠. 남과 비교해서 얻는 안도는 또 다른 비교 앞에선 언제든 무너집니다. 그 감정의 롤러코스터 안에서 우리는 진짜 나를 잃어갑니다. 철학자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너의 기준은 타인이 아니라 내 자신의 행위에 두어야 한다. 그는 말합니다. 비교란 감정의 낭비일 뿐이며 스스로를 파괴하는 가장 비효율적인 습관이라고. 조던 피터슨도 말하죠. 당신이 오늘 해야 할 일은 어제보다 조금 더 나아지는 것이다. 남과의 경쟁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의 경쟁이 삶을 바꾼다.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왜 우리는 자꾸만 남을 바라보며 무너질까요? 그건 비교의 뿌리가 단순한 질투가 아니라 존재의 불안에서 비롯되기 때문입니다. 내가 지금 잘 가고 있는지, 의미 있는 삶을 살고 있는지 그 확신이 없을수록 우리는 자꾸 남을 보고 내 길의 가치를 의심합니다. 나만 뒤처진 거 아닐까? 나는 왜 아직 이 정도밖에 안 될까? 그 질문들이 매일같이 당신의 마음을 조용히 갉아먹고 있는 겁니다. 하지만 그 모든 질문을 단 하나의 기준으로 바꿀 수 있다면 어떨까요? 그 기준은 비교가 아니라 진전입니다. 남보다 얼마나 빠른가가 아니라 어제보다 얼마나 달라졌는가를 묻는 것. 그것이 바로 자기 경쟁의 철학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철학을 배우기 위해 5가지 감정의 함정을 하나씩 통과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엔 비교 중독에서 벗어나 과거의 나와 경쟁하는 사람만이 가질 수 있는 자유, 그 놀라운 결말에 도달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떠나면 당신은 또다시 누군가의 삶에 휘둘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영상 끝까지 함께한다면 당신 안에 있던 비교의 굴레는 오늘 처음으로 느슨해질지도 모릅니다. 왜 우리는 자꾸만 이런 질문을 던질까요? 나는 왜 이렇게 느릴까? 왜 나만 뒤처진 것 같을까? 왜 저 사람은 벌써 저기까지 갔는데 나는 아직도 여기일까? 이 질문은 언뜻 보면 자기 반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실은 자기 파괴의 시작입니다. 당신은 이미 남의 시간표 위에 당신의 삶을 올려놓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순간부터 당신은 아무리 노력해도 늘 늦은 사람으로 남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누군가의 결과를 보고 나의 과정을 의심합니다. 하지만 그 사람이 얼마나 오래 걸렸는지는 아무도 보지 못합니다. 당신이 보지 못한 수백 번의 실패, 수천 시간의 반복, 그걸 건너뛰고 결과만 비교하니 당연히 초라해지는 겁니다. 남보다 늦는다는 건 틀렸다는 게 아닙니다. 다만 다른 속도를 가진 것뿐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걸 못 받아들입니다. 왜냐고요? 이 시대는 빠른 걸 정답처럼 가르쳐왔기 때문입니다. 성공도, 행복도, 심지어 회복조차도 빨라야 한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남보다 늦으면 실패했다고 느끼고 한 템포만 느려도 스스로를 포기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이겁니다. 가장 멀리 가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니라 가장 꾸준한 사람입니다. 조던 피터슨은 말합니다. 다른 사람과 비교하지 말고 어제의 너 자신과 비교하라.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너는 오직 자신의 행위만을 통제할 수 있다고. 남의 속도는 당신의 통제 밖에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당신이 딱 한 걸음 더 나아가는 것, 그건 당신이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게 바로 진짜 성장입니다. 남이 달릴 때 당신은 걸어가도 괜찮습니다. 남이 걷다가 멈췄을 때 당신이 계속 걸었다면 당신이 결국 더 멀리 간 겁니다. 성장은 빠름이 아니라 포기하지 않음에서 옵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이 멈춰선 그 자리에 다시 한 발짝 내딛어 보세요. 그 한 걸음이 누구보다 더 멀리 당신을 데려다 줄 것입니다. 그것이 자기 경쟁의 시작입니다.
비교를 하면 우리는 남을 부러워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엔 자기 자신을 깎아내리기 시작하죠. 나는 왜 이것밖에 안 될까? 내가 문제인가? 나는 뭔가 근본적으로 부족한 사람 같아. 이런 말들이 조용히 당신의 머릿속을 지배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말은 곧 당신의 정체성이 됩니다. 문제는 그 말이 단순한 기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말은 당신이 삶을 대하는 방식이 되고 사람을 대하는 태도가 되고 당신 자신을 대하는 기준이 됩니다. 그 말이 쌓이면 당신은 점점 더 작아지고 움츠러들고 세상과 멀어지게 됩니다. 니체는 말했습니다. 자신을 미워하는 자는 타인을 미워하게 된다. 이 말은 당신이 자신을 인정하지 못할수록 세상도 당신을 힘들게 느껴진다는 뜻입니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나를 먼저 깎아내리고 있는 건 아닐까요? 내가 나를 괜찮다고 느끼지 못하는데 세상 어디에서도 편안함을 찾을 수 있을까요? 조던 피터슨은 말합니다. 당신은 고쳐야 할 괴물이 아니다. 책임지고 성장할 수 있는 존재다. 당신이 지금 느끼는 부족함은 잘못이 아닙니다. 그건 성장의 여백입니다. 당신이 더 나은 사람으로 바뀔 수 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니까 당신을 탓하지 마세요. 지금 그 자리에 멈춰 서서 스스로를 내려다보며 또 비난하고 있다면 그 대신 이 말을 속삭여 보세요. 나는 아직 완전하지 않지만 완전해지고 있는 중이야. 나는 느리지만 포기하지 않고 있어. 나는 부족하지만 그 부족함 때문에 계속 앞으로 나아가고 있어. 그게 바로 자기 경쟁의 철학입니다. 피터슨은 말합니다. 당신은 혼란 그 자체가 아니다. 당신은 질서를 만들 수 있는 존재다. 혼란을 마주하면서도 포기하지 않는 태도, 그게 진짜 힘입니다. 스스로를 탓하지 말고 스스로를 응원하세요. 당신은 생각보다 훨씬 많은 걸 견뎌냈고 이미 꽤 멀리 와 있습니다. 그러니 오늘 이 순간에도 당신은 계속 나아갈 자격이 있습니다. 그 믿음을 당신이 먼저 품어주세요. 당신의 말이 바뀌면 당신의 생각이 바뀌고 당신의 표정이 바뀌고 당신의 삶도 바뀔 겁니다. 그 시작은 이 말 한마디에서 출발합니다. 나는 부족하지만 괜찮은 사람이다. 좋은 말 한마디를 들으면 하루 종일 기분이 좋고 무심한 말 한 줄에 온몸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습니다. 어떤 날은 딱히 나쁜 일이 있었던 것도 아닌데 누군가의 표정 하나에 기분이 가라앉고 하루가 망가진 것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왜 그럴까요? 그건 우리가 자신의 가치를 타인의 반응에 연결해 두었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합니다. 사랑받고 싶고 잘하고 있다는 말을 듣고 싶고 당신 덕분에 힘이 난다는 말을 듣고 싶습니다. 그건 너무나도 인간적인 감정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그 인정이 삶의 중심이 되었을 때 시작됩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부터 일을 하면서도 노력을 하면서도 그 결과보다 누가 알아봐 주느냐에 더 신경을 씁니다. 소셜미디어 속 좋아요, 댓글, 조회수, 그 숫자들이 내 가치처럼 느껴질 때 이미 우리는 인정 중독의 사이클에 들어선 겁니다. 칭찬이 없으면 의욕이 떨어지고 주목을 받지 못하면 존재감이 사라지는 것 같고 결국 나는 나를 믿지 못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다른 사람의 생각은 당신이 통제할 수 없다. 그러니 당신의 삶을 남의 평가에 맡기지 말라고. 조던 피터슨은 말하죠. 강한 사람은 자신의 의미를 스스로 설정하는 사람이다. 만약 지금 당신이 타인의 시선에 흔들리고 있다면 그건 당신의 삶의 중심이 외부로 옮겨간 신호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볼까? 내가 지금 충분히 괜찮아 보일까? 그 고민이 삶의 기준이 되면 당신은 영원히 불안정한 땅 위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니 지금 당신은 그 기준을 되찾아야 합니다. 당신은 누구의 박수 없이도 충분히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당신이 하는 일에 세상이 관심 없어도 괜찮습니다. 그걸 왜 하는지 당신만 알고 있다면 그걸로 충분합니다.
누구도 당신이 겪어온 두려움과 상처와 무너짐을 대신 경험한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 누구도 당신을 제대로 평가할 수 없습니다. 이제 그 무게를 세상에게 넘기지 마세요. 당신의 자존감은 당신이 스스로 다시 쥐어야 합니다. 그 시작은 이 한 문장에서 시작됩니다. 나는 나를 믿기로 했다. 타인이 나를 어떻게 보든 나는 오늘도 의미 있는 선택을 할 것이다.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은 더 이상 비교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인정에 목말라 하지 않습니다. 그저 자기만의 기준으로 조용히 앞으로 나아갈 뿐입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만이 진짜 자유를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목표를 이뤄도 마음이 채워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승진을 해도, 수입이 늘어도, 사람들이 부러워해도 내 안에서는 늘 또 다른 결핍이 일어납니다. 이 정도로는 안 돼. 이만하면 됐다는 생각은 아직 일러. 더 올라가야 해. 더 보여줘야 해. 그렇게 우리는 멈추지 못하고 달립니다. 목표를 세우고, 이루고, 또 새로운 목표를 세우고, 다시 달리고. 그런데 가끔 문득 이런 생각이 듭니다. 나는 지금 뭘 위해 이렇게 달리는 걸까? 성취는 했는데 왜 이렇게 허전하지? 왜 이렇게 나는 충분함을 못 느끼는 걸까? 그 이유는 우리가 성취를 통해 비교에서 벗어나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남보다 더 잘 되면 내 불안이 사라질 것 같고, 남보다 앞서 있으면 내 존재가 증명될 것 같고, 그래서 우리는 비교로 불안해지고 성취로 보상받으려는 끝없는 루프에 빠집니다. 하지만 그 루프는 절대 끝나지 않습니다. 조던 피터스는 말합니다. 혼돈에 빠진 사람은 질서를 만들기 위해 목표를 세운다. 하지만 그 목표조차 외부 기준이라면 당신은 다시 혼돈으로 떨어지게 된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너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것을 욕망해서는 안 된다. 성취를 통해 남의 시선이나 사회적 인정, 그리고 불안한 자존감을 통제하려 하면 그건 절대 당신 뜻대로 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성취는 외부에 있고 불안은 내부에 있기 때문입니다. 당신이 진짜 원하는 건 더 많은 성취가 아니라 더 깊은 안정감입니다. 더 큰 성공이 아니라 더 단단한 자기 확신입니다. 당신은 지금 그걸 성취라는 이름으로 억지로 메우려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질문을 바꿔야 합니다. 나는 얼마나 이뤘는가? 가 아니라 나는 왜 이걸 하고 있는가? 사람들은 어떻게 볼까? 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삶을 살고 싶은가? 그 질문을 마주하는 순간 비교는 멈추고 성취 중독은 풀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당신은 이만하면 됐다는 가장 따뜻한 결론에 도달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모든 길이 당신 안에 남아있다는 걸 깨닫는 순간 당신은 비교하지 않아도, 성취하지 않아도 충분한 사람이라는 걸 조용히 인정하게 될 겁니다. 누군가 잘 됐다는 소식을 들으면 축하하는 마음과 묘한 불편함이 같이 밀려옵니다. 그 사람을 싫어하지 않는데도, 그 사람이 내 친구인데도 기분이 이상해집니다. 왠지 내가 초라해진 것 같고, 나는 뭘 하고 있나 싶고, 그 사람보다 내가 더 뒤처진 것 같고, 잘 되었다는 말 한마디에 내가 괜히 틀린 사람이 된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그럴까요? 나는 왜 남이 잘 되는 걸 기뻐하지 못하는 걸까요? 그건 당신이 나쁜 사람이어서가 아닙니다. 당신의 마음이 좁아서도 아닙니다. 그건 너무도 자연스러운 인간의 감정입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우리는 도덕적으로 반응하기 전에 본능적으로 경쟁한다. 그 경쟁은 내가 의식하기도 전에 감정 속에서 시작됩니다. 누군가의 빛은 내 어둠을 더 짙게 만들고, 누군가의 환호는 내 고요함을 더 쓸쓸하게 만듭니다. 우리는 타인의 성공을 정보로 받아들이지 않고 감정으로 받아들입니다. 그 감정은 말합니다. 저 사람은 해냈는데 넌 뭐하고 있니? 그 말은 속삭이는 것 같지만 우리의 중심을 흔듭니다. 조던 피터스는 말합니다. 질서는
당신이 직접 만든 기준에서 시작된다. 타인의 성취가 당신을 위협하는 건 당신이 아직 자기만의 기준을 정하지 못했다는 뜻입니다. 남의 기준에 묶이면 남이 웃을 때 나는 작아지고 남이 빛날 때 나는 움츠러듭니다. 남의 삶이 내 삶을 흔드는 겁니다. 하지만 당신이 스스로 세운 기준을 가지고 있다면 그 누구의 성공도 당신의 자존감을 건드릴 수 없습니다. 남은 남의 길을 걷고 있고 나는 나의 길을 걷고 있다는 명확한 구분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질투는 비교에서 태어나지만 자존감이 있는 사람에겐 머물지 못합니다. 질투는 내가 나 자신에게 충분하지 않다고 말할 때 비로소 자리를 잡습니다. 그러니 그 자리를 비워야 합니다. 당신은 남보다 못난 사람이 아닙니다. 그저 다른 방향으로, 다른 속도로, 다른 인생을 걷고 있는 것뿐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많은 것을 견뎌왔는지 누구도 모릅니다. 지금까지 당신이 얼마나 조용히 싸워왔는지 누구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그러니 그 누군가의 성공이 당신을 평가할 수는 없습니다. 그건 다른 이야기입니다. 다른 문장이고 다른 책입니다. 당신의 이야기는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면 남의 성공이 위협이 아니라 한 페이지 건너뛴 책처럼 느껴질 겁니다. 그 페이지를 보고 내가 멈출 이유는 없습니다. 나는 나의 페이지를 계속 써 내려갈 것입니다. 지금처럼 묵묵히 한 줄 한 줄 나만의 이야기로 비교 중독에서 벗어나기 위해 무작정 남을 보지 말자고 해도 쉽게 멈춰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비교는 감정이고 감정은 습관이기 때문입니다. 습관을 바꾸려면 구체적인 기준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 소개할 3가지 원칙은 당신이 비교를 끊고 자기 자신과 경쟁하기 위한 가장 현실적이고 단단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 첫 번째 원칙, 행동으로 나를 측정하라. 오늘 내가 한 행동, 내가 쓴 시간, 내가 정리한 생각, 그것이 어제보다 조금이라도 나아졌는가? 성장은 결과가 아니라 행동 안에서 시작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너는 결과를 통제할 수 없다. 하지만 행위는 통제할 수 있다. 남보다 앞섰는가가 아니라 어제보다 진전이 있었는가. 그것만을 기준으로 삼는 것. 그것이 자기 경쟁의 첫 번째 원칙입니다. 두 번째 원칙, 감정을 비교하지 마라. 그 사람은 왜 항상 행복해 보일까? 나는 왜 이렇게 힘들까? 그 질문은 당신을 더 깊은 절망으로 끌고 갑니다. 타인의 감정은 보여지는 것이고 당신의 감정은 살아내야 하는 것입니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조던 피터스는 말합니다. 당신이 느끼는 고통은 당신만이 처리할 수 있는 질서의 일부다. 누군가가 힘들어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당신보다 괜찮은 사람이 아닙니다. 감정은 숨긴다고 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인정하면 흐름을 바꿀 수 있습니다. 그러니 감정은 비교의 대상이 아니라 이해의 대상입니다. 세 번째 원칙, 가치 기준은 내 안에 둬라. 이걸 왜 하는가? 내가 이 선택을 왜 했는가? 그 질문이 없다면 당신은 결국 남의 기준으로 자신의 삶을 평가하게 됩니다. 에픽테토스는 말합니다. 외부의 인정은 기준이 아니라 결과일 뿐이다. 기준은 당신 안에 있어야 합니다. 남이 뭐라고 해도 나는 왜 이 길을 가고 있는지 그 이유 하나로 충분하다고 느끼는 순간 비교는 멈추고 자기 확신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은 무너져도 다시 일어나는 힘이 됩니다. 이 3가지 원칙은 당신이 비교 중독에서 벗어나 자기 경쟁을 시작하기 위한 가장 확실한 출발점입니다. 다시 정리해보면 1. 행동으로 나를 측정하라. 2. 감정을 비교하지 마라. 3. 가치 기준은 내 안에 둬라. 이 3가지 기준만 지켜도 당신은 더 이상 남을 따라가지 않고 스스로를 이끌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5개의 감정의 함정을 지나왔습니다. 속도에 대한 불안, 부족하다는 자책, 인정받고 싶은 갈증,
멈출 수 없는 성취 중독, 남의 성공 앞에서 느끼는 위협감. 이 모든 감정들은 당신이 약해서 생긴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인간이기 때문에 경험하게 되는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반응입니다. 그 감정들을 억지로 밀어내려고 하지 마세요. 그 대신 조용히 들여다보고 이해해보세요. 왜 나는 이렇게 불안한가? 왜 나는 자꾸 남과 비교하는가? 왜 나는 이만큼 해도 충분하다고 느끼지 못하는가? 그 질문들에 솔직해지는 순간 당신은 더 이상 흔들리지 않습니다. 당신은 비교의 바깥에서 자기만의 삶을 조용히 회복하기 시작합니다. 니체는 말합니다. 내 삶을 사랑하라. 그 누구의 것도 아닌 오직 너의 삶을. 조던 피터스는 말합니다. 세상을 바꾸고 싶다면 너의 방부터 정리하라. 그리고 우리는 깨닫습니다. 남을 바꾸는 길은 존재하지 않는다는 걸. 유일한 변화는 내 안에서 시작된다는 걸. 이 영상의 처음에서 우리는 묻기 시작했습니다. 왜 나는 늘 비교하는가? 왜 나는 늘 뒤처지는 것 같고? 왜 나는 늘 부족한 사람처럼 느껴지는가? 이제는 그 질문을 바꿔야 할 때입니다. 나는 어제보다 한 걸음 나아갔는가? 나는 지금 나만의 길을 걷고 있는가? 나는 내가 만든 기준에 따라 살고 있는가? 그 질문이 당신의 삶을 다시 일으킬 것입니다. 당신은 남보다 빠르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모두가 가는 방향과 달라도 괜찮습니다. 당신은 누구와도 비교할 수 없는 당신만의 이야기로 충분히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 진실을 기억하는 사람만이 남이 아닌 과거의 나와 경쟁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제 다른 사람을 내려다보지도 말고 올려다보지도 마세요. 당신이 바라봐야 할 단 한 사람은 바로 어제의 당신입니다.